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소화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어떻게 온몸을 순환하는지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된다고 공부했는데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한다고 마지막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수용성 영양소인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수용성 비타민 B, C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고요. 지용성 영양소인 지방, 지용성 비타민 A, D, K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됩니다. 융털 상피세포로 흡수된 지방과 모노글리세리들은 지방으로 재합성된 뒤 암주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요, 모두 심장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심장으로 가는 길이 조금 달라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 간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하고, 지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암주간으로 흡수된 후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정맥에서 혈액과 합류해서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심장의 우심방에 도착하긴 하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 모인 영양소들은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구석구석 이동하면서 영양소를 운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순환계에 영양소, 산소,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이 기관들의 모임인 순환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순환기관 중 심장과 혈관이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심장과 혈관을 이동하는 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혈장은 대부분인 물인 이렇게 노란색 액체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혈구는 혈구 3총사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우리 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혈액은 액체 상태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을 구석구석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운반하면서 누구를 이동하냐?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등을 몸의 곳곳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식균작용, 항체 행선, 혈액 응고작용으로 몸을 보호하는 방어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의 삼투압과 체온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절작용도 합니다. 혈액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보자면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입니다. 혈장은 대부분 물이고요. 영양소를 세포로 운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받아서 심장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열을 몸의 곳곳으로 운반해서 체온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자, 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적혈구부터 볼게요.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고 혈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잘 결합하는 성질로 산소를 운반하고 다닙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산소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이 일어나요. 어지러운 빈혈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혈구입니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수는 가장 적습니다. 이 친구는요, 핵이 있어요.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어서요, 갑자기 몸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그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을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소판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 혈소판을 알려줄 때 코딱지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핵이 없고요. 혈구 중에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혈소판이 하는 역할은 피가 나면 혈소판이 파괴되면서 혈액 응고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혈장 성분을 실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피가 흐를 때 거기에 응고가 되면서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피딱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크기와 수와 핵의 유무를 우리 친구들이 잘 공부해야 되는데, 크기로 따지면 누가 가장 큽니까? 네네, 백혈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적혈구, 혈수판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볼 때 백혈구와 적혈구는 잘 보여요. 그런데 혈수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수로는요, 적혈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혈소판, 그 다음 가장 적은 게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핵은 백혈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알코올로 손가락 끝을 소독하고 체열한 다음 받침유리에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요. 받침유리를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혈액을 모으지 않고 얇게 핍니다. 네, 한 곳에 모이지 않게. 그 다음 혈액에 에탄올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혈액을 고정시키고요. 김사액으로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10분을 놓아둔 다음 헹궈요. 헹군 다음에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적혈구, 그리고 크기가 크고 보라색으로 염색된 핵이 보이는 백혈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세 가지 특징만 외우시면 되세요. 혈액을 미는 방향, 혈액이 잘 보이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얇게 펴줘야 되고요. 에탄올의 역할, 혈액을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김사액의 역할은 뭘까요? 네, 백혈구의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시킨다라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공부해 볼게요. 혈액이 흐르는 관, 혈관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크게 온몸의 혈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그리고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 조직세포에 물질을 교환하는 혈관.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동맥, 조직세포의 물질 교환을 담당하는 얇은 모세혈관,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무조건 동맥이에요. 그리고 피부 깊숙이 분포하고 있고 심장에서 빵 하고 혈액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맥에서는 여러분들이 심장에 뛰고 있는 맥박을 이 동맥 혈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맥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조직으로 뻗어 있는 모세혈관인데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이고요. 총 단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늡니다. 적혈구 겨우 지나갈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혈관의 그 두께는 그 세포 한 층이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세포와 접하는 면적이 넓고 엄청 얇기 때문에 혈액이 천천히 흘러요. 한 층의 세포로 된 혈관벽을 통해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을 하나하나 잘 펴가지고 만약에 잇는다 해서 그래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해보면 모세혈관은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얇고 엄청 얇은 혈관이 몸속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세혈관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가까이 분포하고요. 동맥보다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작습니다. 심장박동에 의해 압력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매우 낮아 주변 근육의 수축으로 혈액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낮아서 혈액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막이 존재하는 건 정맥이다. 이런 거 특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한번 볼게요. 혈압과 혈관과의 그래프입니다. 자, 혈압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죠? 네, 대동맥. 동맥이에요. 동맥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심장에서 멀수록 점점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혈압의 그래프가 형성됩니다. 자, 혈관 총 단면적입니다. 혈관 총 단면적. 어디가 가장 높죠?
네, 맞습니다. 모세혈관, 지구 두 바퀴 반, 모세혈관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정맥, 그 다음 동맥. 자, 혈류 속도입니다. 혈류 속도는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가장 높고요. 모세혈관으로 오면서 혈류 속도가 급 낮아집니다. 여기는 엄청 피부, 그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을 만큼 엄청 가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도록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가장 낮고, 그 다음 정맥입니다. 그래서 혈압의 큰 순서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혈관 총 단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모세혈관, 정맥, 동맥. 혈류 속도 순서로 따지면 동맥이 가장 빠르고 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이 가장 느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심장, 가슴, 왼쪽에 약간 치우쳐 있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주먹을 접으시면 주먹만하게 생겼어요. 크기는 주먹만하고, 심장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귀여운 심장 모형의 요정 두 마리가 있죠. 이 친구들은 제가 조금 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사람이 누워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이렇게 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워 있는 사람 기준으로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방 두 개를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방을 나타내는 한자가 두 개 있잖아요. 방과 실을 써서 왼쪽에 있는 위의 방을 좌심방, 왼쪽 아래에 있는 방을 좌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방 이름은 뭐가 될까요? 네, 우심방, 우심실이 됩니다.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방 이름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방에서 연결된 혈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장 그림이 어떤 걸로 나오더라도 이 혈관은 무슨 혈관이다 라고 우리는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휘어진 혈관을 우리는 대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대동맥은요, 좌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대동맥은요, 온몸으로 가요. 그래서 온몸으로 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온몸에서 돌아올 때는 정맥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혈관으로 들어와요. 대동맥으로 나간 혈관이 온몸을 돌고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심방에서 혈액이 우심방이랑 연결된 우심실로 내려줘서 우심실에서 연결된 동맥으로 다시 나가는데요. 이 파란색 혈관이 폐로 가는 폐동맥입니다. 그리고 폐가 이렇게 있겠죠? 폐에서 다시 들어오겠죠, 혈액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 빨강색 혈관이 폐정맥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심장은 4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심실과 연결된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을 우리는 대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온몸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대정맥은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심방에서 내려온 우심실로 내려온 혈액은 다시 폐를 통해 출발하게 되는데요. 폐를 향해 심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폐를 거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맥은 폐정맥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심실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두꺼워요. 자, 우리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심실 벽이 우심실 근육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판막이 존재해요. 판막은 아까 정맥에도 있다 그랬죠. 정맥 혈관 안에도. 그런데 심장 안에도 판막이 4개가 있어요. 심장의 수축과 이완 시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를 판막이라고 하고, 여기 방실 사이에 하나,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동실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좌심실 근육이 우심실 근육보다 두껍습니다. 저는 여기에 요정 한 마리를 키울 거예요. 자, 좌심실 근육에 사는 좌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좌근이입니다. 좌근이가 근육 안에 사는 좌근이 요정이 여기 있는 피를 빵 밀어요. 빵! 어디로 밀까요? 온몸으로 가라! 하고 밀어요. 그러면 좌심실에 있는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온몸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서 출발한 피는 온몸을 돌고 다시 온몸을 돌고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대정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심방은 누구랑 연결돼 있죠? 네, 우심실이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쪼르르 내려줘요. 그래서 우심실에도요, 요정 한 마리가 살아요. 좌근이 동생이에요. 좌근이 동생 우근이입니다. 우심실에 사는 우근이가 빵 밀어요. 이번에 우근인 이 피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요, 폐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폐 동맥으로 나가서 폐로 가요. 그리고 폐를 돌고 다시 심장으로 폐 정맥을 통해 들어와서 좌심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좌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다시 좌심실을 통해서 뿅! 온몸으로 출발. 그래서 온몸을 돌고 다시 뿅!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도착.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왔다가 폐동맥을 통해 폐에 가고 다시 폐에서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좌심실에 사는 좌근이가 땅 밀었어요.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 곳곳 조직세포로 갑니다. 이 조직세포에서 다시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이 피가 돌아와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준 후 우심실에 사는 우근이가 다시 빵 밉니다. 어디로요? 폐동맥을 통해 폐에 도착하게 됩니다. 폐를 거치고 나온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좌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주고 좌근이가 다시 한번 또 밀어주는 거죠. 심실에 혈액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방이 수축하게 돼요. 심방이 수축하게 되면서 심실에 혈액이 모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심실이 수축하게 됩니다.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서 여기 사는 좌근이와 우근이가 꾹꾹 밀어서 온몸으로 동맥으로 온몸으로 폐로 보내는 혈액에 밀려나가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판막이 4군데가 있잖아요. 심방과 심실이 이완할 때는요, 방실방실 문이 열려요. 그리고 동실동실 문이 닫혀요. 자, 그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심실이 수축해서 동맥으로 피가 나갈 때는요, 동실동실 문이 열리고 방실방실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실방실 문과 동실동실 문이 번갈아 가면서 열리고 닫힌다. 그래서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 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있는데 흐릿하지만 이 심장을 이렇게 단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판막의 모습입니다. 이 커다란 문 2개가 방실방실 판막이고요. 이 작은 2개의 판막이
동실동실 판막이에요. 동맥과 심실 사이 판막.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방실방실 문이 열릴 때는 동실동실 문이 닫히고 동실동실 문이 열려서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나갈 때는 방실방실 문이 닫혀서 심장 안에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이 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온몸과 폐로 보내고 받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연중무휴. 자, 그래서 좌심실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으로 도착하고 온몸에서 조직세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마치고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가득 담고 온 피는 다시 폐를 향해 가죠. 자, 이 폐에서는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온몸에서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 받아. 알겠어. 내가 숨 쉬어서 얻은 산소를 너에게 줄게 하고 이 혈관이 받아와요. 그래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에서는 다시 또 온몸으로 배달하고 온몸에서는 다시 또 우심방으로 배달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때 순환을 마칠 때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이 받아오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가득 싣고 온 혈액은 다시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를 폐포에게 주고 산소를 공급받아 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 번 그려보시면 지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물질 교환에서 어디에서 누구의 농도가 높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폐에서는요, 숨을 쉬잖아요. 폐포에 산소가 높아요. 산소를 모세혈관에게 주고, 다시 산소 가득 실은 혈액은 조직세포에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기체 교환은 모세혈관에서 산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체 교환은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에 자주 출제되는 심장의 사진들이에요.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심장의 각 부분의 위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서 빈칸을 채워보시고 심장 순환에서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지 않고 빈 곳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다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